코로나19의 확산으로 광주와 전남 지역의 대학들이 중국인 유학생들의 입국을 늦추고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중국 유학생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16번째 확진 환자가 광주에서 발생했다는 보고서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경찰 수사 결과 공문서의 최초 유출자가 광주시장의 비서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광주 전남 지역 일부 예비 후보들의 권리당원 명부를 과다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를 열어 목포 선거구 우기중 예비 후보 등 4명에 대해 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전남대뿐만 아니라 광주와 전남 지역의 모든 대학이 중국 유학생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각 대학들은 중국 유학생들의 입국을 늦추도록 유도하고 SNS 메신저를 통해 유학생들의 건강 상태와 입국 일정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손준수 기자입니다. 파란색 전신 방호복과 보호안경, 장갑을 착용한 사람들. 연구소의 실험실처럼 보이지만 격리 중인 유학생을 관리하는 대학기숙사 행정실의 모습입니다. 이 학교에 자가격리된 중국인 유학생은 모두 4명으로 교직원들은 방호복을 입고 근무하면서 학생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식사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교직원들도 철저한 위생교육과 그다음에 감염병 차단을 위한 교육을 사전에 철저하게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중국 특화대학으로 입지를 다져온 이 학교 역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또 개강 연기에 따라 유학생들의 입국을 최대한 늦추도록 권고하고 어쩔 수 없이 비자 문제로 입국하는 50여 명의 유학생 관리를 위해 별도 대책본부도 구성했습니다. SNS 메신저를 통해 중국에 있는 유학생들의 건강 상태와 입국 일정도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노트북을 제공하여 한국과 우리 대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되거나 중국 등지에서 입국하지 못한 대학생들의 안에 한 학기 출석을 인정해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안내 지침을 각 대학에 전달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골목 상권의 체감 경기가 IMF에 비견될 정도로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면서 소상공인들의 한숨소리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지자체 등이 골목 상권 살리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최정민 기자입니다. 오늘 낮 점심시간 광주시청 공무원들이 구내 식당이 아닌 인근 식당으로 모여듭니다. 오랜만에 북적이는 식당에 손님도 주인도 흥이 납니다. 주변 식당들도 피해가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들끼리 이렇게 나와서 먹으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 좋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왔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졸업식 등이 취소되면서 1년 대목을 날린 화훼 농가를 위한 꽃 사주기 캠페인도 시작됐고 전통시장에서 장봐주기 운동 덕분에 시장도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번진 지난 2주 동안 자영업계의 매출 감소가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80%까지 떨어지는 등 직격탄을 맞자 지자체와 경제단체가 골목 상권 살리기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외부 식당 이용 등 소비 촉진 캠페인은 물론 골목 상권 특례 보증 지원을 확대하고 영세상인의 미소금융 대출 규모도 대폭 늘렸습니다.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영세 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세금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도 확대됐습니다.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분들이 늘어서 이게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가서 또 늘리는 방안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골목 상권 살리기 캠페인은 소비 심리 위축에 영향을 준 시민들의 막연한 불안감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신종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어려운 지역 경제가 더욱 위기에 처했다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전라남도에 요구했습니다. 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는 즉시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제상황점검위원회를 운영하고 경제위기 대응 시스템을 즉각 가동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대규모 국책사업 조기 착공과 공공부문 예산 조기 집행, 수출입 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조업이 중단됐던 기아차 광주 공장의 일부 생산 라인이 다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기아차 광주 공장은 오늘부터 셀토스와 소울을 홀류 생산하는 1공장과 3공장의 대형 버스 라인이 정상 가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포티지 생산 라인인 이 공장은 내일까지 조업을 중단한 뒤에 오는 14일부터 정상 가동되지만 봉고 트럭은 오는 14일까지 중단될 예정입니다. 기아차는 중국의 부품 공장 가동이 재개됐지만 부품 수급 완전 정상화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광주 광산구청 공문서가 유출돼 인터넷에 빠르게 퍼져나갔죠. 이 경찰 수사 결과 공문서의 최초 유포자는 다름 아닌 광주시장 비서관이었습니다. 하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에서 국내 16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4일, 광산구 보건소가 작성한 확진자 발생 보고서는 당일 오전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보고서엔 확진자에 대한 조사와 조치 내용은 물론 가족들의 나이와 직장, 학교 명칭까지 세세하게 담겼습니다. 이 공문서 유출 경위를 수사해온 경찰은 최초 유포자로 광주시장 비서관을 지목했습니다. 비서관은 지난 4일 오전 광산구에서 광주시로 보고한 확진자 발생 공문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를 통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출된 공문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 SNS와 맘카페 등에서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경찰은 시장 비서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공문서를 전달받은 다른 유포자들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게 아니어서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 결과에 대해 광주시는 죄송하다면서도 해당 비서관이 방역 업무 협력 차원에서 관계기관 2곳에 보낸 것이라는 궁색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업무 협조 요청이 비서관의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데다 공식 공문서 발송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시는 해당 비서관을 오늘자로 직무 배제하는 한편 이후 수사 상황에 따라 별도의 징계 절차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민주당 광주 전남 일부 예비 후보들의 권리당원 명부 과다 조회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광주 광산을 김성진 예비 후보가 사퇴한 데 이어 오늘은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목포 선거구 우기중 예비 후보 등 물의를 일으킨 4명에 대해 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민주당 권리당원 명부를 과도하게 조회한 광주 전남 예비 후보는 4명. 이들은 당 홈페이지에서 많게는 100명 이상의 권리당원 명단을 조회했습니다. 예비 후보 등록돼 추천인이 실제 권리당원이 맞는지 50명까지만 조회하도록 한 공고를 어긴 겁니다. 그렇게 과다 조회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중앙당에서 이제 제지를 한 거죠. 22일자로 50명 이상 조회한 사람은 불이익을 주겠다. 이걸 창을 띄운 거예요, 또 별도로.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오늘 이들 4명 가운데 목포 우기종 예비 후보에 대해 후보 심사 과정에선 도덕성 기여도에 최하점을 부여하고 경선 과정에는 15%의 감점을 주는 강한 징계를 내렸습니다. 우 후보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100명이라는 징계 기준도 문제고 공천 심사가 아닌 사후 경선에서 불이익까지 주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권리당원을 100명 이내로 조회한 나주화순 지역구의 신정훈 후보와 목포 선거구 배종우 후보는 후보 심사 과정에서 도덕성 항목에 최하점을 부여받습니다. 이에 앞서 권리당원 명부 과다 조회로 물의를 빚은 광주 광산을 김성진 예비 후보는 어제 사퇴했습니다. 4.15 총선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의 이번 징계가 일부 선거구의 경선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국보 제76호로 지정된 서간첩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친필인지 여부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도의회는 오늘 열린 임시회에서 임종기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감사 청구안을 채택했습니다. 임 의원은 국보 76호의 문화재 지정 일자가 2가지로 되어 있고 편집 편수도 다르게 기록돼 있어 문화재청에 질의했으나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안군 지도읍 선도에서 화산 활동의 흔적인 대형 부가 화산역이 발견됐습니다.
신안군은 지도읍 선도 북쪽의 범덕산 인근에서 화산이 분출될 때 형성되는 야구공 형태의 화산재 덩어리가 다수 발견됐으며 이 중에는 100mm 이상의 대형 부가 화산력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신안군에서 과거 대형 수중 화산 폭발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는 것으로 100mm 이상의 대형 부가 화산력이 나타나는 것은 국내에서 보기 드문 현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른바 지역 소멸 극복을 위한 대학과 지자체의 공동 대응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주정민 전남대 교수는 오늘 전남대가 주최한 지역 상생 협력 워크숍에서 지자체가 재원과 정책 지원을 담당하고 지역 대학과 지역 기업이 R&D 지원 플랫폼을 통해 지역 소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한국지역신문기자협회 주관으로 열린 2020 지군촌 희망펜상 시상식에서 목포 시월드 고속회리의 이혁영 회장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혁영 회장은 이웃사랑 실천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목포복지재단을 운영하면서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을 하는 한편 경로대학 등을 열어 헌신한 점 등이 높이 평가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지난해보다 47억 원 늘어난 696억 원을 투입해 장애인 연금을 확대 지원합니다. 전라남도는 지난달 장애인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최대 월 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주거, 교육수급자와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됐고 도내 2만 2천여 명의 대상자 중 2천여 명이 5만 원 인상된 30만 원을 지급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은 식재료를 뜻하는 서울시의 논-GMO 가공식품 공급업체 지원 사업에 담양군과 강진군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담양군과 강진군은 오는 3월 학교 개학과 동시에 서울시 19개 자치구 130개교를 대상으로 국간장과 고추장, 된장 등 26개 품목을 공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목포였습니다.